어느 순간부터는 선수가 좀 정체가 돼버렸어요. 리버풀의 또 최대의 강점은 역시 공격진이 강해요. 리버풀도 지금은 엄청나게 세 보이고 클롭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는 그런데 이 선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펼쳐질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좀 예측을 해볼 텐데요. 최근 경기력을 보면 리버풀이 5연승, 그리고 토트넘도 패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예상이 되겠죠. 네. 이 토트넘이 4승 2무인 반면 리버풀은 5승 1무입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무패인데 토트넘이 올 시즌 변화한 모습으로 상당히 좋은 반면에 리버풀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난 시즌 대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난 시즌까지 잘 안 됐던 것이 결국은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이라는 이 정말 당대의 전술가 아닙니까? 과르디올라 감독과 더불어서 아주 전술적 역량이 뛰어난 감독인데, 클롭 감독이 원하는 전술적 움직임들이 지난 시즌에는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망가졌던 시즌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버풀이 이제 선수 영입이나 이런 대목에 있어서 한동안은 그래도 좀 쏠쏠하게 정말 필요한 선수들 영입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선수가 좀 정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클롭 감독의 축구는 뭐 요즘 뭐 대부분의 축구가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특히 이제 전방 압박으로 올라갈 때 미드필드에서부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간격 유지, 결국은 그것에 요구되는 활동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버풀의 활동량이라든가 기동력이 상당히 저하된 모습이 지난 시즌에 나타났었는데, 이것을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으로 많은 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세희 아나운서 아시겠습니다만 헝가리의 소보슬라이 선수랄지 아르헨티나의 또 메칼리스터 선수랄지 이런 아주 좋은 미드필더들이 영입이 되면서 클롭 감독이 요구하고 클롭 감독이 원하는 그런 유형의 축구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데다가 리버풀의 또 최대의 강점은 역시 공격진이 강해요. 그 살라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누네스 선수, 뭐 루이스 디아스 선수, 조타 선수, 여기 코디 학포 선수, 이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공격 라인업이, 토트넘도 물론 지금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이제는 뭐 브레넌 존슨 선수까지 합세가 돼서 위력적인 공격을 토트넘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은 공격진만으로 한번 그 두 팀의 저울추를 달아봐라. 그러면은 리버풀 공격진이 조금 더 무겁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격진을 리버풀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리버풀도 실점은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그거를 말씀드렸던 그 변화한 미드필드와 여기에 기본적으로 육중한 강세가 있는 공격진의 능력으로서 이게 커버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좋은 팀이지만 리버풀도 지금은 엄청나게 세 보이고 클롭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어떤 예측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팀이 조금 더 우세할까? 우세하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는 그런데 이 선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인데, 그 손흥민 선수가 또 이 경기에서는 완벽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우리나라 선수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르겐 클롭 감독에 대한 카운터, 위르겐 클롭 감독에 대한 킬러, 이렇게 소니 손흥민 선생이 세계적으로도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롭 감독이 여태까지 맡았던 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두 팀을 꼽자면 도르트문트와 리버풀 아닙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또 분데스리가 EPL에서 이제 길게 커리어를 보내면서 클롭 감독의 팀들을 상대로 통산 2자릿수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부상 여파에 시달리면서, 사실 지난 시즌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성 이래 가장 좀 저조했던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에도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클롭 감독 팀을 만나면은 항상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클롭 감독도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니 같은 편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항상 이 소니 상대할 때는 부담스러워라는 거를 클롭 감독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토트넘도 굉장히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이나 어떤 최후방 수비 라인의 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에게 뒤지지 않는 경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 뚝심 있게 아마 밀어붙일 거라서 역으로 토트넘도 사실은 뒷공간에 이제는 약점을 노출한 채 경기를 할 거는 틀림없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리버풀과 클롭 감독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뒷공간을 어느 정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의 가장 포인트는 뭐 소니 선수를 비롯해서 결국은 토트넘과 리버풀이 어느 쪽이 실수를 줄이면서 자신들이 특히 공격을 할 때 이것이 끊겨서 다시 역습 맞을 수 있는 그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뒷공간 리스크를 관리를 더 잘하는 쪽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클롭 감독의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약간의 그 부담감, 약간의 공포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 아까 말씀하셨던 메디소니 듀오 조합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있어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그 시간의 한계상 이 메디슨 선수가 사실 그 북런던 더비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메디슨 선수의 그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거를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메디슨 선수가 리버풀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느냐 제 느낌상으로는 뛸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북런던 더비 끝나고 나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는 사실 지금 100%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100%는 아닌 상태에서 북런던 더비에서 그렇게 잘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부상 우려가 있는데 과연 리버풀전에서 어떤 컨디션으로 이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그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라는 이제 리버풀 전력에서는 중요한 윙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 없이도 근자에는 리버풀이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이제 리버풀은 양날의 검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드필드 장악 내지는 또 중원 내지는 공격 쪽에서의 어떤 창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이제 출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리버풀이 지금까지보다도 공격력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를 평생 따라다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수비력이 좀 약한 측면 수비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과연 리버풀은 이 주말 경기에는 부상을 털어내고 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등장했을 경우에 알렉산더 아놀드로 인한 리버풀이 공격적인 이득을 더 많이 취할 것이냐 수비적인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냐도 굉장히 흥미로운 전술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토트넘 하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밀고 있는 공격 축구가 있잖아요. 이번 리버풀전에선 좀 어느 정도 우통할 수 있을까요? 아스날을 상대로도 경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토트넘이 굴하지 않고 지금 김세희 아나운서 말씀하신 공격적인 축구로 밀어붙인 결과 결국은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날을 상대했던 어떤 자신감까지도 지금은 더 추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전에서도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슷한 스타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다만 저는 제가 아스날 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스날에 비해서는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똑같이 한다 쳤을 때 리스크는 리버풀전이 조금 더 심할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스날은 그 토트넘과의 그 북런던 더비에서 보면 지금 공격 자원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윙포워드들이 다 부상을 당하면서 좀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네, 제수스 선수를 왼쪽으로 돌리고 은케티아 선수를 선발 출전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스날은 부상자로 인한 약간 그런 그 최전방의 약세가 좀 있었는데 리버풀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살라 선수를 위시해서 지금 공격진의 무게감과 공격진의 파괴력이 아스날보다 한 수 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스날 팬임에도 긴장의 끈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서 아스날전처럼 전진해서 과감하게 올라갔을 때 뒤를 얻어맞을 수 있는 확률은 아스날보다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그러나 저러나 계속 이제 밀어붙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그것에 대해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역량이 아스날보다는 좋은 팀이라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선수들이 뛰어주는 거잖아요. 이번 경기 각 팀의 키플레이어 꼽아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키플레이어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유럽 200골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르겐 클롭 감독에 대한 또 킬러 역할을 여태까지 자임을 했던 선수니까 당연히 저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꼽고 싶고요. 리버풀은 손흥민 하면은 나오는 이름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 아닙니까? 모 살라 선수. 이 살라 선수 요즘 또 그 12경기 연속 포인트도 막 달성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잘하지만 살라 선수도 지금 리버풀에서 에이스의 역할을 100%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두 선수는 또 공동 득점왕. 제가 예견하건대 아마 그날 이제 경기 전부터 막 카메라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방송적으로 예견을 하자면 손흥민 선수 비춰주고 살라 선수 비춰주고 살라 선수 비춰주고 손흥민 선수 대결 비춰주고. 구도도 흥미롭겠네요. 네, 심지어 공동 득점왕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잉글랜드 TV도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굳이 거명을 안 해도 손흥민과 살라 이 두 명이 상당히 주목받을 2인 아니냐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10월 1일에 펼쳐질 리버풀 전에서도 또 선수들 응원하면서 또 즐겁게 경기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한준희 위원과는 다음 축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